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가 뭐죠? 오늘은 메타 ASC 캠페인 세팅법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많이들 거의 필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메타 매체에서 ASC 캠페인을 세팅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ASC 캠페인이 어떨 때 사용이 되고 그리고 메타에서 트래픽 캠페인 자체 어떤 캠페인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ASC 캠페인을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라이브 주제로 갖고 와 보게 됐습니다. 메타에서 광고를 좀 운영을 할 때 어떤 캠페인을 활용하고 자동화 시대에 맞춰서 출시된 ASC 캠페인,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줄여서 ASC 캠페인이라고 말하죠. 그 세팅법을 사실 간단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지의 활용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마케터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케팅 실무자들이 활용하는 캠페인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딩 목적으로 하는 트래픽 캠페인, 그리고 이제 구매 행동을 유도로 목표로 하는 구매 전환 캠페인, 그리고 이제 우리 웹사이트나 장바구니를 담았던 그런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리타겟팅 캠페인, 이렇게 세 가지 캠페인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겨난 ASC 캠페인, 이렇게 총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세 가지 캠페인에서 ASC가 추가된 네 가지 캠페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민은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트래픽 캠페인부터. 우선 트래픽 캠페인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는 목적의 캠페인이고요. 보통 이제 브랜딩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클릭당 비용 이제 CPC가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고 브랜드 인지도 확보에 효과적인 캠페인이고요. 전환보다는 유입 자체에 중점을 두는 구조로 설계되다 보니까 이제 유입 이후에 GA4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와 이제 연계해서 유저 흐름을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한 캠페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GA4에서 이제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잖아요. 대신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디서 이탈을 하고 어디서 구매가 일어나는지, 체류 시간이 상세 페이지에서 오래 되는지 아니면 썸네일에서 오래 되는지, 어디서 고민을 하고 구매가 일어나는지까지를 분석하는 그 GA4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GA4에서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을 하고, 다음은 구매 전환 캠페인입니다. 구매 전환 캠페인은 실제 구매 또는 가입 등 특정 행동 유도가 목표인 캠페인이고요. 메타 픽셀 또는 이제 CAPI 연동을 통해서 전환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로아스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큰 캠페인이고요. 카탈로그나 DPA 등과 연계 시 효율이 더 극대화되는 캠페인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구매자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자들을 학습 효과를 통해서 타겟을 확장시켜서 찾아가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자체가 구매 또는 가입, 아니면 연락처, 문의 남기기, 이런 내용,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네이버는 픽셀을 설치를 할 수 없지만 자사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픽셀을 설치해서 그 픽셀로 우리 고객이 자사물에서 어떤 행동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관심사를 기반으로 아니면 뭐 내가 설정해 놓은 타겟을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타겟들을 건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매를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확장을 시키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DB 수집을 목적으로 아이맵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카카오 채널 자동으로 연락 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카오톡 채널로 자동으로 연락을 가게 하는 방법. 정책자금 DB 수집 카카오 채널 자동으로 연락 가게 하는 방법. 뭐 어떤 매체에서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뭐 저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메타의 경우에는 뭐 구매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 연동 자체를 카카오톡 랜딩 페이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사몰에서 카카오톡으로 랜딩 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넣어놓고 그 이제 중간 페이지를 삽입해서 클릭을 하는 거를 측정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으로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랜딩 버튼을 삽입을 하면 되겠죠. 아이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돌리고 있다는 매체는 아이맵에서는 홈페이지 자체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 원래 설정이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자동으로 연락을 가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아이맵에다가 직접 문의를 해서 이런 아이콘을 삽입을 해달라 아니면 이런 아이콘에 카카오톡 채널로 연동할 수 있는 그거를 템플릿을 변경을 해달라라는 게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아이맵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따로 이 시스템 상에서의 구조를 변경을 해달라라는 문의는 아마 안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맵 홈페이지를 연동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랜딩 페이지 자체를 카카오톡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맵이 아니라 단일화된 약간 전단지 형태의 짧은 홈페이지 있잖아요. 단면 한 개로만 돼 있는 뭐 어딘가로 클릭을 해서 다른 페이지로 연동이 되는 이게 아니라 전단지 형태의 도메인 사이트를 하나를 간단하게 제작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카카오톡 아이콘을 넣고 카카오톡 채널로 자동 연락이 가게 하는 그런 버튼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맵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매 전환 캠페인 했으니까 이제 리타겟팅.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캠페인은 이제 리타겟팅 캠페인인데요. 이제 기존 방문자와 장바구니 이탈자 등을 대상으로 다시 노출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미 브랜드에 노출됐던 이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이제 전환율이 매우 높은 캠페인이고요. 구매 여정 단계에 따라서 세분화된 타겟팅이 세팅 핵심이며 CPA 단가를 낮추고 효과적이고 재방문과 재구매 유도에도 유리한 캠페인입니다. 아무래도 리타겟팅 캠페인 말씀해 주셨던 것대로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했던 사람 또는 구매를 망설이면서 장바구니에 담았고 구매가 일어나기 직전인 사람 뭐 일회성 제품이거나 구매 주기가 짧은 제품이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제품을 사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다 아니면은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페브리즈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구매 주기가 한 달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타겟 자체를 우리 제품을 구매를 했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이기 때문에 타겟 자체를 뭐 구매한 지 30일 이내의 타겟은 제외를 시켜버리고 방문한 사람들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 그리고 구매를 한 지 30일 이후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다시 한번 그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제품을 다시 사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타게팅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전환 캠페인이랑 동일하게 소재를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구매 전환 캠페인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왔어요. 내가 이 아이폰이라는 소재를 노출을 시켜서 그 사람이 내 페이지를 방문을 했고 장바구니를 담았어요. 근데 구매를 하지 않았어. 그 사람한테 광고로 다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소재를 보여준다면은 더 막 구비가 당길 만한 그런 소재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타게팅 캠페인에는 뭐 그 봤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첫 구매자 뭐 무슨 몇 퍼센트 할인 아니면 뭐 회원가입 시 무슨 할인 뭐 몇만 원 이상 구매 시 몇 퍼센트 할인 이런 소재를 추가해서 그런 소재로 세팅을 해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타게팅 캠페인은 이 정도로 그냥 적어놓고 자 이제 다음 저희가 오늘 주제였죠 ASC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ASC 캠페인은 이제 기존의 수동 캠페인과는 달리 이제 메타의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타겟팅하는 캠페인이고요. 예산 분배나 광고 소재 최적화를 수행하는 캠페인 유형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커머스 광고주에게 적합한 캠페인이어가지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캠페인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줄임말이죠.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메타에서 말하는 어드밴티지라는 얘기 자체가 AI를 기반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학습해서 알아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 메타에서 사용되는 어드밴티지 자체가 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ASC 캠페인은 보통 같으면은 구매 전환이나 리타게팅에 뭐 캠페인에 예산을 걸 수도 있고 광고 그룹에 예산을 걸 수도 있고 뭐 어디에 비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걸 수도 있는데 그룹으로 따지면은 뭐 그룹에 예산을 하나하나씩 다 걸어서 얘네 그룹끼리 싸움이 아니라 그룹 안에 있는 소재들끼리 비딩을 하게 되면은 그룹에다가 예산을 걸잖아요. 근데 ASC는 비딩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니네가 보고 니네가 판단하지 말고 캠페인에다가 예산을 걸어서 그룹 안에다가 넣어놓는 그 소재와 그 그룹의 비딩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 알아서 한 애들을 가지고 알아서 타겟팅을 하고 알아서 노출을 하고 알아서 유사한 타겟들한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든지 전부 다 자동화예요. 그래서 세팅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진짜 그냥 뭐 구매가 잘 일어났던 애들을 데리고 그냥 ASC 캠페인 띡 세팅해 놓으면은 알아서 타요. 대신에 업종과 뭐 예산과 그리고 소재의 효율에 따라서 그게 로아스가 높아지냐 전원율이 높아지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ASC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 좀. 특징. 이제 ASC 캠페인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자동으로 타겟팅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적화된 예산 분배를 통해서 캠페인 예산을 이제 자동으로 분배를 해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소재 테스트 또한 자동화가 가능해서 AI가 가장 성과가 좋은 조합을 자동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빠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있는데요. 타겟의 세분화나 세트 설정이 굉장히 간단해서 빠르게 캠페인 세팅이 가능하고 그만큼 빠르게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과 기반 학습인데요. 캠페인이 오래 운영될수록 성과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더욱 정교하게 최적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특징이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대로인데 그냥 말 그대로 다 자동화예요. 메타에서 구축해놓은 머신러닝과 AI를 기반으로 알아서 타겟팅하고 알아서 세팅을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소재 테스트도 가능하고 뭐 타겟팅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세팅이 간단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간단해서 라이브가 빠르게 된다. 그리고 자동화된 타겟팅이다.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좀 더 세분화한 정교하게 최적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ASC 캠페인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각 단계별로 이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캠페인 목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캠페인을 생성하실 때는 목표를 판매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ASC는 이제 일반 전환 캠페인이 아닌 쇼핑에 특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캠페인 생성 화면에서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 탭이 별도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항목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계정 권한이나 설정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초반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설정인데요. 예산 설정은 이제 ASC 캠페인은 AI 학습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소 5만 원 이상 권장드리고 있고요. 고객 유형별 퍼포먼스를 비교하려면 신규 고객 전용 예산 비중을 별도로 설정이 따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 예산이 10만 원 정도라고 할 때 3만 원은 신규 고객 전용, 그리고 나머지 7만 원은 혼합 타겟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인데요. 국가 및 전환 위치 설정입니다. 국가 설정은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 기준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전환 위치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SC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등 전체 위치에 자동으로 송출되고 효율적인 트래픽과 전환을 스스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한국에서만 노출될 수 있게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국가 설정이 잘못되면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이제 유의 깊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카탈로그 연결인데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품 카탈로그는 이제 반드시 사전에 메타 커머스 매니저에서 연동을 따로 해두셔야 되고요. ASC는 카탈로그 기반으로 동적 광고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세팅이 잘못되면 이제 캠페인 성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 카탈로그 세팅 자체가 자사몰에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카페24나 아이맵이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연동이 좀 될 텐데, 그 카탈로그를 이제 제품별로 내가 원하는 제품군으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모든 상품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쇼핑 샵과 그 메타 샵과 그 커머스 매니저에서 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고가 없다든지 그런 오류적인 부분이 생기면은 이거를 잘못했다고 세팅을 인식을 하면은 이제 성과가 좀 악화가 되더라고요.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실제 자사몰에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부 다 맞아야지 원활한 학습이 잘 되면서 효율이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고객 세분화 옵션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따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고 이제 CRM 데이터나 픽셀이 설치되어 있다면 기존 고객을 제외하거나 타겟별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이제 반드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사몰에다가 이제 픽셀이라는 거를 심잖아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G 태그나 뭐 GTM을 심어서 이제 우리 자사몰에 방문한 고객을 가지고 유사한 고객이라든지 뭐 구매를 일으킬 것 같은 고객이라든지 뭐 해당 관심사에 들어가 있는 그런 타겟들을 알아서 이제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한테 더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머신러닝 학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픽셀이나 뭐 CRM 데이터 이게 없다면은 그거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트래픽 캠페인이나 잠재 고객 캠페인 뭐 이런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구매 전환 캠페인이나 리타게팅, ASC 캠페인 이게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픽셀이 그다음 이제 6단계로 광고 소재 업로드인데요. ASC는 최대 150개까지 광고 소재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영상이나 이미지, 슬라이드 등 다양한 형식의 소재를 혼합해 주시고 메시지 구조도 이제 후킹형이나 혜택 강조형, 브랜드 중심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AI가 가장 반응 좋은 소재를 자동으로 학습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이제 소재를 구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매 전환 캠페인이나 리타게팅을 돌렸을 때 그때 우리가 판단한 고효율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 소재를 다 모아서 ASC의 광고 그룹 안에다가 다 때려 넣어요. 150개까지 최대 가능하니까 다 때려 넣고 거기서 이제 AI가 그 기반으로 반응 좋은 소재를 학습을 해서 괜찮은 애들만 이제 추출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걔네만 세팅하고 나머지는 다 꺼버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나머지 탈락한 애들이 아깝잖아요. 대량으로 등록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소재도 기획해서 만들었고 내 눈에는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여태까지 세팅해내서 살아남은 애들이 경쟁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애들이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애들은 내비두고 ASC 캠페인을 다시 생성을 해요. 그래서 탈락한 애들 다시 넣어요. 그러면서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는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까지 이렇게 그 탈락한 애들을 패자부활전식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고 그래도 이제 살아남지 못했다. 그럼 얘는 이제 갈아야죠, 소재를 새로. 그래서 효율이 높은 애들로 이렇게 여러 개를 세팅해놓고 거기서 이제 뭐 클릭률이 떨어진다든지 전원율이 떨어진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 이제 또 소재를 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소재를 업로드하는 세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 이벤트 설정인데요. 이제 최종 전환 이벤트는 구매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장바구니 담기나 결제 시작 등은 이제 보조 지표로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픽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이 기능이 작동하니까 픽셀 이벤트 매핑이 정확한지 꼭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픽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명확하게 어떤 곳에서 어떤 광고를
어떤 타겟에게 노출시켜서 구매를 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픽셀이나 뭐 G4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어떤 고객이 내 걸 잘 사는지, 뭐 20대가 사는지 30대가 사는지, 뭐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 타겟이 우리 걸 사는지, 아니면 실제로 산 사람들의 유사한 타겟들이 뭐가 있는지 얘네들이 알아서 학습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좀 더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메타 픽셀 설치는 꼭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메타 ASC를 사용했을 때의 성과 개선 사례에 대해서 약간 좀 업종이나 뭐 광고비 얼마 써서 일례산 얼마 써서 로아스나 뭐 클릭률이나 전환율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브랜드를 오픈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를 사용했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오픈하겠습니다. 메타 ASC 캠페인을 사용해서 이제 성과를 개선했던 실사용 사례를 이제 두 가지 가져와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건기식 업종입니다. 광고비는 월에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요. 일예산은 이제 30에서 33만 원 정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하기 이전에는 로아스는 이제 238% 정도 나왔었고 CTR은 이제 2.3% 그리고 CPM 같은 경우에는 38,000원대 정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랑 이제 함께 하시게 되면서 ASC 캠페인을 통해서 후에는 이제 로아스는 422%, CTR은 3.8% 그리고 CPM은 24,000원대로 개선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8% 정도에서 한 네. 3.78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CPM 3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뷰티 스킨케어 업종인데요. 이제 광고비는 6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일예산은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잡고 진행했습니다. 저희랑 함께 하시기 이전에는 로아스는 이제 149% 정도, 그리고 CTR은 3.1%, 그리고 CPM은 31,000원대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진행한 후에는 로아스는 이제 572%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CTR도 4.3%, 그리고 CPM은 27,000원대로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거 지금 이번에 이게 짧은 성과잖아요. 이게 2달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이런 성과를 보였던 거라서 이제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미팅 가가지고 광고비 증액한다고 하시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 증액된 사례들을 증액을 했을 때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음 라이브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명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뷰티 스킨케어 요게 이제 민우님 전문 카테고리 분야잖아요. 네. 탈모 남성형 탈모 관련한 업종 타겟? 업종 타겟? 혹시 그 매체를 여쭤보시는 걸까요? 탈모 관련한 업종 타겟. 업종 타겟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흔히들 아는 그러니까 가발 쪽도 있잖아요. 뭐 하이모, 밀란, 뭐 약간 뭐 이런 쪽으로 업종을 타겟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탈모 관련해서 건기식 쪽으로도 좀 가능하죠. 약간 좀 DB, 가발 이쪽으로 가가지고선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탈모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거 막 있잖아요. 죽지 않았다. 아직 심지가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약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로 치료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건기식 쪽으로 연관을 지어보면은 뭐 이커머스 쪽으로 해서 가발 업체를 운영 중이시구나. 가발 업체를 운영 중이시라면은 메타나 구글 뭐 아니면 언론사 보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발을 구매를 유도를 해야겠죠. 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은 구매를 바로 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객단가가 조금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광고를 DB 문의를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이제 뭐 그 안에서 뭐 CR 마케터나 아니면 뭐 그런 마케터들이 응대를 통해서 구매를 좀 더 전화를 올리는 방법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품화된 가발을 사용 전후 뭐 이런 식에 대한 영상이나 뭐 자연스러운 가발 뭐 요즘에 SNS에서도 가발을 판매하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데 실제로 탈모가 심해서 뭐 대머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가발을 판매를 하는 그런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화를 시켜서 나 같은 젊은 사람도 이런 가발을 이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개발해서 가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개선을 시키고 이제 거기서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킨 다음에 가발을 직접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DB 문의를 남길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거를 이제 뭐 네이버 뭐 매체는 전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로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뭐 GFA로도 한다든지 메타나 구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메타나 구글 쪽으로 영상이나 이미지 소재 배너 쪽으로 인식에 대한 개선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배너 쪽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즘에 광고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좀 벽을 좀 허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문의를 받고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리타겟팅을 또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업체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세팅이나 뭐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해당 뭐 URL이나 뭐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서 어떤 광고의 세팅이라든지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방법,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개선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실시간 문의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도 문의가 가능하니까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메타 쪽에 요새 가발 업체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소재가 이제 동영상 소재로 해가지고 가발을 착용하기 전후에 뭐 인상 차이라든가 뭐 이제 반응 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소재들이 요새 성과가 좀 잘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탈모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구글 쪽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발은 아니고 이제 건기식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만 사용을 하거든요. 이미지 소재는 제가 했을 때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영상을 활용해서 뭐 개선된 이미지라든지 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 게 좋아 우리 거 전후 사례가 여기서 이렇게 됐어라는 거는 사실 반려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광고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세팅을 했을 때 상당히 성과가 개선이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그 업체랑도 이제 또 미팅을 해서 다른 쪽으로 매체 확장이나 뭐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피드백을 드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월 미팅을 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개선 사례로 제가 라이브나 뭐 아니면 기획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뭐 민우님도 최근에 이제 또 이관해서 진행한 업체 중에서도 이전 효율과 전후에 대한 효율 차이를 되게 굉장히 잘 보여준 그런 업체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이제 또 민우님이 뷰티 쪽에서 그 업무를 뷰티 쪽에서 직접적으로
어디였죠? 거기서도 일을 하고 하셨었던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루님이 가장 잘하는 약간 뷰티 이런 쪽으로도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이 옆에 민우님한테 전화번호 있고 메일 있고 하니까 카카오톡이나 전화해서 실시간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해온 내용은 이 정도인데 조금 정리를 한다면 이제 실무에서 ASC를 처음 도입하실 때는 이제 기존 전환 캠페인과 이제 A/B 테스트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카탈로그의 품질과 소재 다양성, 예산 안정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ASC는 이제 놀라운 전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오늘 설명드린 ASC 캠페인 세팅법은 메타 AI 기반 광고 중 가장 효율이 높고 자동화가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이나 제품 중심으로 진행하시고 있는 광고주분들이시라면 반드시 한 번은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있고요. 더 궁금하신 세팅법이나 사례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ASC만 당장의 세팅을 바로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테스트에 대한 증거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 전환 캠페인에서 A/B 테스트를 병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병행을 했을 때의 고효율로 판단된 그런 소재들을 모아서 ASC를 실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애초에 아무런 테스트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타겟이고 어떤 아무것도 추출을 해내지 못했는데 그냥 소재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ASC 알아서 돌려. 이거는 너무 약간 얻어놓은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오로지 AI한테 맡기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전환 캠페인을 돌려서 고효율을 뽑아내요. 그리고 좋은 애들만 모아서 ASC를 돌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타겟, 우리가 이 소재가 나빴던 애들도 그러니까 저효율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효율과 중간 소재를 ASC에 같이 넣어서 중간인 애들도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구매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팅하는 거를 AS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와 있던 거 플러스 더 원한다. 그랬을 때 ASC.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ASC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거를 빼고 ASC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추가로. 조금 그 소액은 한 2, 3만 원 정도 때는 사실 머신러닝이나 AI로 학습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소 예산을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로 세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팅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계산을 잘 해냈으니까 세팅이 궁금하다거나 뭐 ASC 캠페인의 세팅은 궁금하지 않으시겠죠. 되게 간단하니까. 근데 이제 구매 캠페인에서 어떤 걸 가지고 ASC를 세팅한다든지 뭐 리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픽셀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이런 문의가 필요하시다면은 여기 민호 마케터가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광고를 진행하는데 주 단위 예산이 500입니다. 네. 메타에서 분양업종 광고가 어떤가요? 사실 효율로만 따지면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추천을 그렇게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잠재고객 캠페인을 통해서 뭐 인스턴트 양식을 통해서 DB 문의를 받는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 허수가 너무 많아요. 이 허수를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단가 자체가 CPM 단가 자체가 구글이 조금 더 저렴해요. 구글을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효율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메타를 같이 병행을 한다거나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주에 500이니까 뭐 한 100에 400 아니면 200에 300 그러니까 구글이 조금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을 안 하고 있는데 메타만 진행한다는 저는 반대고요.
구글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메타를 추가로 진행을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허수가 너무 많고 그 문의량이 구글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장난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사실 있고 남겼는데 이게 접수가 됐나 하면서 또 남기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발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 문의를 실제로 이제 광고주 분들께서 뭐 밑에 뭐 텔레마케터가 직접 문의를 전화를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메타에서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는 거고요. 구글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메타보다는 구글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 구글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메타 같이 하셔도 되는 거예요. 메타가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전혀 추천을 안 해주신다라는 게 구글에서 효율이 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에서 추천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 단위로 500이면은 뭐 구글에서 영상, 디멘즈젠 뭐 전부 다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메타 쪽으로 한 100만 원 정도만 빼서 진행을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라이브가 좀 길어졌네요. 40분이 넘어갔네. 네, 저희가 준비해온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채팅 상담 전부 다 가능하니까 위에 미노마케터 그리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퍼포먼스 2-1번 2본부 1팀 김상수 마케터 그리고 최민우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